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진짜 얼마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신 디반체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영화로도 살목지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살목지는 레전드 이야기로 남아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주인공이에요. 실제 주인공이고,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주셨었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로 오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 목소리야.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의 몇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제가 좀 일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제 연락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연락처도 다 바꾸고 오. 사는 지역도 바꾸고 조금 일이 많았었어요. 그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고, 말씀을 못할 일들이 있는 거고, 저희는 전혀 네. 그런 거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잘 돌아오셨다라는 게 저는 네. 감사한 거고, 네, 네. 그거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도 이제 영화 살목지도 개봉을 했고, 또 살목지가 네. 또 큰 이슈가 되었는데 어떠세요? 저 궁금하긴 합니다. 뭔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커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좀 어떠셔요?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서 네. 오히려 저는 제가 조금 컨디션 안 좋거나 이랬을 때 헛거를 많이 보는 편이었거든요. 살목지 이후로.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제가 겪는 나쁜 일들이랑 또 보는 헛거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쑥쑥 줄어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람들한테 진작에 이렇게 알리고 이야기를 할 걸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나누면 많이 된다. 이런 거 귀신도 나눠야죠. 그죠? 나눠진 건지 아니면 그 말 그대로 양기로 눌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센 귀신이어도 막 수만 명, 네. 수백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그죠? 자, 오늘 디반체리님이 정말 오랜만에 시대무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궁금해요? 사실 저는 큰 에피소드는 아니고 제가 살목지를 겪고 나서 그 이후 동안 몇 달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긴 했거든요. 다니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싶어서 퇴사를 하고 내 집 근처 가까운 데로 이직을 하긴 했는데 살목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어차피 제가 다니는 출퇴근 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길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제가 귀신을 봤던 여러 가지 짧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거 2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요. 오랜만에 오셔서 조금 긴장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디반체리님의 지금 시간입니다. 편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디반체리죠.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진짜 직접 겪은 일이고요. 아직도 밤늦게 혼자 운전할 때면 조수석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문득문득 자꾸 시선이 가기는 하는데 사실 막 그렇게 광대하거나 굉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가볍게 제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은 살목지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몇 주 안 됐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되어서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살목지 사건 때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해 있어서 직장에 출근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업무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였고 또 그 와중에 그거를 조금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는 선임분도 계셨어요. 일주일이면 되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쉬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눈치 주시는 선임분도 계셔가지고 일부러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 게 정말 하루 이틀 차이로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그 공백이 생각보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잔뜩 선임 연구원한테 깨지고 엄청 깨지고 나서 점심 먹고 또 프로젝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렸죠. 드렸는데 또 거부당한 거예요. 다시 해와.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선임 연구원한테 혼나다 보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을 거르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 안에 사내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만 먹고 저녁은 거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한 8시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전 같으면 뭐 밤 11시고 1시고 계속 일을 했을 텐데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탓에 어둑어둑 8시 정도만 돼도 괜히 초조해지면서 불안증이 돋는 거예요. 아, 빨리 운전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밤길을 운전을 하기가 좀 겁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치가 살짝 보여도 그때만 해도 그 9 to 6 이런 게 딱 없었어요. 그냥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내 일 끝날 때까지 밤을 뭐 이틀 새든 3일 새든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 8시 좀 넘을 때 슬쩍 나왔어요. 나와서 차 시동을 켜고 집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직장에서 집을 가려다 보면 2시간 정도를 국도길로, 산길로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저녁을 안 먹었잖아요. 배가 너무 고픈데 9시는 되기 전이고 또 직장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마음이 릴렉스가 돼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한번 고프기 시작하니까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광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소고기 이런 거 많이 파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정육식당이나 아니면 정육점 문 여는 데 있으면 뭐라도 사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평소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마을 이름들이 그날따라 유독 가슴에 이렇게 턱턱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길이 귀공리라는 마을을 지나고 국도다 보니까 마을 지나고 길 좀 가다 보면 또 작은 마을 나오고 또 길 가다 보면 또 작은 마을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귀공리를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온 마을이 또 불원리예요. 그래서 귀공리? 귀신 귀자를 쓰는 걸까? 그때는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용지 딱 그 이후로 자꾸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원리 지나가는데 불원리거든요. 그래서 뭐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뜻일까? 막 이런 생각을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국도 산길을 계속 달렸어요. 그러다가 광시 쪽에 들어가니까 다행히도 정육식당이 문을 아직 안 닫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그날 팔린 거가 만약에 뭐 하루 종일 팔다가 오후 4시쯤에 다 팔면 그냥 그때 문을 딱 닫고 아니면 안 팔리면 다 팔릴 때까지 문을 열어놓으세요. 근데 다행히도 그날은 조금 그분은 장사가 잘 안 되셨겠지만 늦게까지 열려 있다는 거를 보고 뭔가 물건이 남아있겠다 싶어서 차를 대고 들어갔죠. 갔는데 제가 육회랑 육사시미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시간 지나면 못 먹잖아요. 생으로 먹어야 돼서. 그래서 할인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육회를 덥석 집었어요. 집고 딱 그 새빨간 육회를 보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당장 뜯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 정육식당이니까 식당에서 나와서 식당에서 구워 먹을 수는 없대요. 파는 것만 된대요.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그걸 사서 옆을 딱 돌아보니까 편의점 앞에 그 파라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먹으면 딱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뭐 탄산 하나 골라가지고 우선 먹고 출발을 하자 싶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부터 광시까지 와도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허기지니까 여기서 그냥 싱싱할 때 먹고 가자 싶어서 테이블에 앉아서 육회를 딱 뜯었죠. 뜯고 음료수 한 잔 딱 마시고 젓가락으로 육회를 딱 집는데 파라솔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저는 어두우니까 가장 그 편의점 문에 가까운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두 번째 테이블에 뭔가 하얀 게 툭 놓여 있더라고요. 아까는 제가 너무 그 육회에 꽂혀서 안 보였던 건지 막상 먹으려고 젓가락을 드니까 보였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눈을 이렇게 살짝 뜨면서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찡그리면서 보니까
약간 우유빛깔처럼 되게 매끄러운 하얀 호리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밤인데도 되게 매끄러운 유백색 광택이 이게 자르르 흐르면서 되게 매끄러운 호리병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약간 그 막걸리 병이랑 또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막걸리 마시고 저기 놔뒀나 싶어서 무시하고 막 육회를 먹었어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테이블이니까 자꾸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호리병을 보면서 계속 육회를 먹는데 그게 보면 볼수록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호리병만 유백색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편의점 빛 때문에 뭐 반사가 됐다 치더라도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그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처음에는 술 마시고 놓고 간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주인 없으면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편의점에다 살짝 문 열고 저기 혹시 밖에 있는 호리병 편의점에서 재떨이 뭐 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재떨이나 뭐 그런 걸로 들 수도 있잖아요. 버리는 병. 그랬더니 직원분이 자기가 놓은 거는 아니래요. 그냥 계속 거기 있었다고 누가 버리고 간 건데 어차피 오늘 자기가 버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집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막 더러운 게 있으면 놓고 가고 깨끗하면 가지고 가려고 가서 호리병을 이렇게 싹 들었죠, 손으로. 근데 속이 너무 깨끗하게 그냥 텅 비어있고 제가 걱정했던 뭐 가래침이나 담배재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없었고 너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다가 진짜 꽃 한 송이 딱 꽂아두면 진짜 예쁘겠다 싶은 거예요. 그 호리병의 자태가 너무 막 광택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덥석 가지고 왔죠. 그걸 조수석의 시트에다가 고이 모시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저는. 근데 한참 운전하다 보니까 약간 차에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풍절음이 들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 듣는 차 풍절음 이런 소리면 익숙할 텐데 그 소리가 조금 다른 거예요. 뭔가 평소랑. 그래서 집중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풍절음도 풍절음인데 약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맥주병이나 소주병 입구에 대고 이렇게 후 불면 백고동 소리 같은 거 나는 거 아세요? 약간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후 하고 그 백고동 소리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창문 틈새로 나는 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한번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가 더 정확히 귀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리병 소리인 것 같아서 딱 쳐다봤는데 그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확신이 들면서 되게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그래도 최근에 무서운 일도 겪었는데 이거를 내가 무시하고 1시간 가까이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확인을 너무 하고 싶어서 슬쩍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쪽으로 손을 뻗어서 호리병을 잡았는데 아까는 분명히 되게 딱 들었을 때 가볍거든요. 가볍게 번쩍 들렸는데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뒤집었을 때도 뭐 아무것도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약간 물이 살짝 1/3 1 정도 든 것처럼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머리카락이 진짜 쭈뼛 서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호리병을 들고 그래도 이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운전 중이라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걸 막 호리병을 미친 듯이 막 흔들었거든요. 근데 또 흔드니까 소리가 안 나고 뒤집었을 때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실 뒤집어서 바로 확인하면 됐는데 혹시 안에 뭐라도 들어있었는데 제가 아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거를 착각했나 싶어서 차 안에서 뒤집었을 때 혹시 더러운 게 나오면 차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못 뒤집고 그냥 막 흔들었는데 소리가 안 나서 뒤집어 본 거예요. 근데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좀 헛구도 보이고 잘못 봤구나, 잘못 들었구나 하고 조수석 쪽으로 이제 던지듯이 호리병을 툭 내려놨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진짜 던지자마자 한 1분도 안 돼서
또 후 이러는 그 백고동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장난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듣나? 이건 진짜 더 운전을 했다가는 약간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호리병을 얼른 낚아채가지고 그거 소리를 확인을 해보려고 세게 탁 낚았거든요. 빠르게. 운전 중이니까 내 행동에 굼뜨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호리병이. 물이 반 이상 찬 것 같은 무게에 약간 찰랑거리는 느낌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미치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 와중에 그 백고동 후 이 소리는 계속 들리니까 호리병 입구를 귀에다 살짝 대봤어요. 운전 중이니까 눈으로 들여다보진 못하고 귀에다 대봤는데 그 순간 약간 호리병에서 바람이 이렇게 싹 새어나오면서 백고동 소리가 제 귀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찰랑찰랑한 액체가 넘실거리는 그 소리까지, 그 소리랑 손에 있는 진도까지 느껴져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차를 그 와중에 그냥 세웠어요, 옆에다가.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이 호리병 때문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반쯤 자면서 운전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차를 우선 세우고 이 호리병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사실 그렇게 바깥으로 투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그게 소름이 끼쳐가지고 내 차 안에다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던졌는데 제가 다니는 그 출퇴근 길이 산길이에요.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이 5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오봉고개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고개를 올라가는 도중에 차를 세우고 던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호리병 던지면서 던졌을 때 시원하게 그냥 파삭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딱 던졌는데 깨지는 소리는 안 나고 그냥 벽돌 던진 것처럼 툭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내리막을 타고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굴대굴 이렇게. 그래서 저는 호리병 굴러가는데 혹시 차 뒤따라오다가 저것 때문에 사고 나면 어떡하지 싶어서 출발 안 하고 어디까지 굴러가나 문 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되게 칠흑 같은 밤인데도 그 호리병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 굴러가는 모양이랑 소리 정도는 들렸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 정적이었거든요. 산속에. 그래서 저 계속 굴러가네? 라는 생각으로 보다가 어느 순간 호리병이 탁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내리막 각도가 더 이상 없는 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호리병이 갑자기 확 쓰는 거예요. 한쪽으로.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하면 호리병이 구르다 멈추면 옆으로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좁은 주둥이가 바닥이고 둥근 밑바닥이 하늘로 향한 채로 거꾸로 쓴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르던 병이 어떻게 그 자리에 멈추고 거꾸로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있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호리병이 어떻게 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채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운전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말고 사실 돌아가는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도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 반이고요. 그리고 국도로 가도 2시간 반 거의 똑같이 걸려요. 근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가 막혀요. 근데 국도는 산길이 험하니까 잘 안 다녀서 안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차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면 더 걸리기도 하거든요. 2시간 반. 그러니까 저는 이 산길을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날은 그런 사건을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 호리병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또 하나는 같은 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길이 유독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를 않아요. 워낙에 그 마을 자체도 좀 이름도 귀곡리, 불원리, 제술면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지역인데 이전에 제가 출근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 가기에는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귀곡리쯤 지났을 때 왜 마을회관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을회관이 나오면 거기 양해 좀 구하고 화장실 좀 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한 번은
귀곡리에서 잠깐 차를 멈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살고 계시는 그 마을 일간에 놀러 오신 그 지역 주민 할머니 분이 계시길래 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한 번만 화장실 쓸 수 있을까요? 했더니 저기 뒤에 있다고 갔다 오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근데 이 동네 이름은 왜 귀곡리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무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예쁘진 않잖아요. 귀곡리.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진짜 곡한다고 옛날부터 귀곡리 한 게 그냥 지명으로 이렇게 굳어져서 그렇지. 쓴대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귀곡리고 지금 그 귀곡리라는 한자가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그냥 계속 거기 그 고개만 넘었다 하면 사람들이 홀린다 해서 귀곡리였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홀리고 또 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누르려고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여기 귀신이 너무 많아서 눌러야 되는데 이 귀곡리라는 자체에다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기운이 너무 세서 그래서 그 바로 연결된 마을에다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그 귀곡리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귀신이나 이런 거에 홀리지 않게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던 데가 불언리래요. 그래서 그 불자가 저도 불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쓰는 그 불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길을 다닐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 근데 또 제가 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너무 메리트가 큰 거죠. 차도 별로 안 다니니까 안 막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단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비가 오려는지 습기가 계속 차서 유리에 자꾸 김이 서리는 거예요. 와이퍼를 계속 돌려도 시야는 답답하고 또 비가 오기 직전에는 공기가 묵직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차 안의 온도를 조금 높였는데도 약간 뼈마디가 시린 것처럼 묵직하면서 스산한 기운이 약간 발끝부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이 무겁지 싶은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딱 거기 제가 지나는 위치도 하필 또 딱 그 귀곡리에서 불언리 거기가 항상 약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딱 거기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보도블록도 없는 좁은 아스팔트 길이거든요. 2차선도 아니에요. 그냥 차선 하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자리에 아스팔트만 겨우 깔려있는 길인데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불빛 끝에 뭔가 아련아련하게 걸려가지고 보여서 뭐지? 하면서 저는 악셀을 밟고 있으니까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란 게 사람 2명이 등산객인 것 같았어요. 2분 다 등산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깊은 밤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산길이거든요. 근데 손전등도 없이 그냥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런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 사람은 검은색 바지에 약간 채도 낮은 주황색 윗도리를 입고 계셨고 그리고 번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셨고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은 초록색 바지에 약간 자주색인지 붉은색인지 그런 붉은색 윗도리를 입고 똑같이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10년 전이라고 해도 그때도 폰이 있었고 플래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 등산로를 이탈을 하면 산에는 어둠이 금방 찾아오니까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간혹 등산로 이탈하신 분이 그렇게 잘못 내려와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은 했는데 그분들이 딱 그렇게 잘못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둡게 가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알겠지만 차로는 마을이랑 마을 하나를 지나는데 한 15분? 뭐 짧은 데는 10분, 긴 데는 한 30분도 걸려요. 마을과 마을 사이. 근데 이분들이 걸어서 가려면 차로 15분이면 걸어서는 진짜 한참이잖아요. 한밤중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가시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봐서 바로 앞에 마을까지만 태워다 드릴까 싶어서 차 속력을 점점 낮추면서 그분들 옆으로 살살살 붙었죠. 붙고 창문을 쭉 내렸어요. 조수석 문을 내리면서
길 잃으셨는지 여쭤보려고 저기요 하고 제가 말을 걸었거든요. 혹시 길 잃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잘못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리 좀 크게 지르면서 잘 들리라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불빛 하나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게 정말 빛 하나 없이 시계추처럼 팔만 앞뒤로 흔들면서 하염없이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별로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데, 그리고 너무 일정한 보폭으로 기계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이 사람들을 가까운 데 태워다 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무서운 일을 많이 겪어서 이분들도 놔뒀다가 안 좋은 일을 겪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걸었던 건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이 동시에 고개를 딱 돌려서 쳐다보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한 게, 아니 이 밤중에 플래시도 없이 가시는데 무슨 선글라스를 저렇게 끼고 있어? 싶은 거예요. 가로등 빛도 없는데. 근데 이제 사람 눈이 계속 차 안엔 불빛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다가 완전 바깥쪽 깜깜한 데 보면 잘 안 보이다가 적응시가 되면서 서서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게 선글라스가 아닌 거예요. 아, 진짜 수저로 파낸 것처럼 두 눈이 시커멓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숨이 헉헉 하고 진짜 소리도 안 나요. 너무 놀래서. 심지어 그 구멍들로 저를 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바닥으로 진짜 철렁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기분으로 놀래서 창문도 안 닫은 상태로 악셀을 밟아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창문 올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는 안 받아. 그래가지고 제발 누구라도 전화 좀 받아라 하면서 아빠한테도 전했는데 안 받아. 그래가지고 막 끊고 다시 엄마한테 막 전화를 하니까 신호음은 계속 뚜루루 가는데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제가 이제 계속 운전 중이었거든요. 저 앞에 마침 누군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너무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저기 길에 있는 거 보니까 순간적으로 되게 안도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들도 아까 내가 본 그 귀신 보면 어떡하지? 말을 해줘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걸 좀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불안하니까 누군가라도 저한테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괜찮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대로 차를 천천히 몰았죠. 그리고 또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굉장히 낮춰서 가기도 해요. 속도를 정말 낮춰서 한 10몇 킬로로 천천히 가니까 점점 거리가 살살살살 좁혀지잖아요. 근데 헤드라이트가 그 사람들의 옷 색깔이 어느 정도 식별될 정도로 가까워지니까 저는 그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핸들을 놓칠 뻔했어요. 딱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 뒷모습이 주황색 상의에 벙거지 모자고 자주색 상의에 초록색 바지인 거예요. 제가 10분 넘게 달려서 직진을 해서 떨어뜨려 놨는데 아까 제가 뒤에서 봤던 그 등산객인 거죠. 그 사람들이 다시 제 앞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지나쳐서 직진을 했는데 차로 10분 정도 갔으면 굉장히 많이 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지나쳐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똑같이 시계추처럼 팔 왔다 갔다 앞만 보면서 똑같은 보폭으로 멍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이번에는 문을 안 열고 차를 달리면서 옆으로 살짝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착각이 아니라 그 뻥 뚫린 눈을 가진 존재들이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집에 오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사는 너무 괜찮은데 이 길을 계속 다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살목직 사건 있고 나서 이게 한 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 2주 있다가 일어나고 한 며칠 또 있다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 이 길을 도저히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달까지만 일을 하고 사표를 냈어요. 제가. 너무 힘들다. 그 이후에는 인수인계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정식 사표는 그때 딱 제출을 했어요. 그 사건 있고 나서.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그때. 그전에는 사실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또 공대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뭔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되게 이건 이래서 나타난 현상이야. 근데 살목지 사건 이후로 제가 정신이 조금 약해졌는지 그런 게 너무 자주 보이니까 일상적인 생활도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디반체리님은 그때 네. 당시에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생긴 거죠.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조금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아. 원래는 이렇게 꽉 들어차 있으면 비집고 들어갈 네. 그게 없잖아요. 괴롭힐 그것도 없고. 네. 근데 그때 사건 이후로 뭔가가 더 트인 거죠. 한마디로. 아, 네. 그 영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기운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알면서 자꾸 그거를 가고, 왜 그거를 막 가져가려고 하고, 막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이걸 확인해보고, 뭐 그렇게 해봐야지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네. 이게 욕심이 나고 확인을 해보고 싶고라기보다는 호리병도 그렇고 그 순간에 그 가지고 오고 싶은 충동이 너무 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충동이 센 사람은 아닌데 그치, 그게 홀리는 거죠. 보는 그게. 순간에 그냥 손으로 딱 잡고 싶어요. 그냥 그걸 잡아서 막 가방에 확 넣어서 도망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에요. 진짜 그 순간. 홀린 거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 물건에 있는 무언가에게 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그 상태가 좋지 않았어. 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디반체리님 여전하시네. 아, 네. 여전하시네. 안 죽으셨네요. 네. 아, 네. 진짜 디반체리님도 그렇지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안 오셨어요. 그동안. 네. 네, 이렇게 자주 와주시길 바래요, 앞으로도. 네. 아직 못 보신 이야기도 있죠? 네, 있는데, 이게 워낙에 제가 이전 시참할 때 조금 스토리가 있는 거 위주로 먼저 풀다 보니까 제가 지금 풀지 않은 이야기는 약간 다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제가 겪은 일들이 더 많기는 해요. 괜찮아요. 그런 것도 너무 원합니다. 네, 원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막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옴니버스 형태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의 이야기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디반체리님을 원해 주시길 바라고, 디반체리님 지금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다 레전드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도 빼놓음 없이 전부 레전드 사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디반체리님이 누구지? 하시는 분들 돌비 디반체리 검색하시고 무조건 살목지 편부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